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서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 과제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당시 이 9만 2천 개였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기 전 2016년 당시 9만 2천 개였던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2022년까지 11만 개로 늘리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과 관세청이 지난 5월 25일 날 관련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 기업별 무역 통계 결과입니다. 물론 이거 잠정치긴 합니다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체 수출 기업 수는 2019년 대비 0.4% 감소한 9만 7,012개 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 당시 9만 2천 개였는데 2020년에 9만 7천 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5천 개 늘었다. 그거 아닙니까? 2022년까지 11만 개로 늘린다고 했으면서 4년 동안 2017, 18, 19, 20 4년 동안 겨우 얼마입니까? 5천 개 늘었습니다. 5천 개. 이거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출 중소기업이 감소한 거는 201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11만 개로 늘리겠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건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뭐 언급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 집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이사 다니지 않고 뭐 이렇게 전세 시세 이런 거 오르는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내 집을 갖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데 시장이 정부의 원하는 주택 공급의 방향은 바로 주택 분양 확대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수요, 그 소비자, 그 시장의 니즈, 욕구를 갖다가 외면하고 항상 임대주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계십니까? 2017년 4월달 19대 대선 당시에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집 걱정 안 합니까? 전월세 걱정 안 합니까? 이사 걱정 안 합니까? 황당합니다. 이걸 지금 보고 있으면. 그리고 매년 17만 원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결국에는 뭐 세금 써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뭐 임대주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뭐 임대주택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자기 집을 갖고 싶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원을 달성하겠다. 2020년 12월 11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장의 욕구, 소비자들의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신혼부부니 청년이니 아니 이거 연령 상관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집값이 폭등하고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을 흔들어 놓은 탓에 신혼부부니 뭐 어떤 부분이 어떤 가구인지 떠나서 지금 이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이전보다 안정됐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정해졌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문재인 정권 인사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체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길래 이런 국정과제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이런 택지에다가 민간 주택을 갖다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물론 임대주택의 필요성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민간주택 분양할 수 있는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건데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꼭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 임기 내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고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 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초저출산이란 건 뭐냐? 합계 출산율. 이 또 합계 출산율이란 건 또 뭐냐? 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 초저출산이란 거는 이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 2017년에 뭐라 그랬냐?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2017년 12월 26일 기준 지금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인구 절벽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탈출한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이미 날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 이후 4년 동안에 저출산 대책에다가 128조 원을 썼습니다. 연평균 금액이 무려 32조 원입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조 원을 책정했고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16년 당시 출산율은 1.1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출산율이 어떻게 됐느냐?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급감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또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데 이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1.192명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율이 또 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2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이렇게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또 2015년도에는 또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에는 1.17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했냐? 임기 내에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겠다. 초저출산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1.3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3이면 대략 이 정도 선이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 이 보십시오. 이 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겠습니까? 초저출산 탈피하겠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초저출산 탈피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골든타임, 왜냐면 이거 골든타임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소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3월에 서영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물론 여기도 위원장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출산율, 2021년 올해 출산율은 0.7명대. 그러니까 이 0.84명에서 끝이 아니라 이 0.84명에서도 또 떨어져가지고 0.7명대를 기록할 것이고 내년 출산율, 2022년 출산율은 0.6명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누가 전망을 했느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작년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출산율이 1.172명에서 0.6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도한 한 매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1996년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이후 임기 동안 단 한 번의 합계 출산율 반등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출산율 반등이 있었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기간에도 출산율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쭉 급감을 하다가 결국 급기야 2022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진다. 이런 처참한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